지난 4월 9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16년 1월부터 개발한 KF-X 시제기를 공개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 명칭을 KF-21 보라매로 명명하였다. 지난 4월 9일 로이터와 더 드라이브 온 더 락 4월 10일 디펜스 뉴스 젠지와 에이비에이션 위크 등 해외 매체들은 카이의 KF-21 보라매 시제기에 대한 배경, 의미, 개발 현황, 성능, 생산, 납품과 향후 발전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첫째, 한국 방위산업 수준을 대표하는 첨단 군사과학기술 수준과 능력을 보인 역사적인 계기이다. 특히 2001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독자형 전투기 개발 선언 이후 2010년 4월 한국방위사업청 주관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기본사업계획이 승인된 이후 4월 9일까지 약 8조 6천억 원을 투자하여 8대의 시제기를 개발한 것은 어느 국가에서도 찾을 수 없는 전례라고 평가하였다. 실제 한국 경남 사천 카이에서 실시된 시제기 공개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카이의 성공적인 KF-21 시제기 조립 성공은 자주방위를 새로운 시대 도래를 의미하며 한국 항공우주방위 산업의 역사적 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9일 더 드라이브 오브 온 더 락은 2030년대에 이르면 카이는 세계 7번째 규모의 항공우주산업체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동안 카이는 FA-50 고등훈련기와 경전투기, F-16C/D 다목적 전투기 개량사업, F-16 바이퍼 개량사업 등을 하여 많은 항공기 관련 지식과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독자형 수리온 다목적 헬기와 경헬기를 개발하는 등 회전익 분야에도 적지 않은 경험을 갖고 있다. 지난 4월 9일 더 드라이브 온 더 락은 한국 정부가 KF-21 보라매의 국내 부품 공급 비율이 65%라며 이를 통해 카이 내 1만 개의 일자리와 추가로 1만 2천 개의 일자리가 부품업체에서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둘째, KF-21 보라매는 2021년에 처녀 시험 비행을 하여 2024년 한국 국방부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에 블라크 115기를 납품에 이어 블라크 1을 생산할 계획이다. KF-21은 다목적 스텔스 기능의 전투기로서 한국 공군은 제4세대 전투기 F-16Cd와 F-15E 슬램 이글과 제5세대 F-35A 라이트닝 스텔스 전투기 간 중간 단계 4.5세대 전투기이다. KF-21 보라매는 향후를 노후화된 F-42 팬텀과 F-52 F-타이거-1와 교체할 예정이다. KF-21 보라매 개발비를 한국이 80%, 인도네시아가 20%를 담당하였으며 2024년부터 각각 200대와 50대를 한국 공군과 인도네시아 공군에 납품할 예정이며 한국 공군은 2028년까지 40대를 우선 납품을 받고 2032년까지 총 120대를 받을 예정이다. 비록 인도네시아 정부가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고 합의된 개발비를 납입하지 않아 인도네시아의 개발 동반자 자격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이번 4월 9일 시제기 공개 행사에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참가하고 시제기에 한국 태극기와 인도네시아 국기가 그려짐으로써 이러한 의구심들이 불식되었다. 셋째, 성능이다. 2013년 한국 정부는 록히드 마틴사의 F-35를 도입하면서 전투기 4대 핵심인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와 전자파 방해 장치 기술 이전을 기대하였으나 2015년 미국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한국은 독자형 개발을 추진하여 레이더, 적외선 탐색 등은 한화 시스템이, 전자파 방해 기술은 LIG X1이 각각 담당하여 독자적 개발에 성공하였다. 2020년 8월 한화 시스템은 약 1000여 개의 송수신 모듈로 구성된 독자형 AESA 레이더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여 미국과 이스라엘 등의 항공 개발사들을 놀라게 하였다. 특히 KF-21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0 사지 2400K로서 2016년에 G사와 도입 계약을 하여
모두 240개 엔진과 교체용 부품들이 도입될 예정이다. G사의 F-414 계열 엔진은 미 해군 FA-18, EF 슈퍼 호네트 EA-18G 그로울러와 스웨덴 그리핀, 제임즈 39와 인도 테자스 MK2 전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뢰성이 높은 터보팬 엔진이다. KF-21 보람에는 G사 F-414G400K 2개를 탑재하며 이륙 중량 56,400파운드, 탑재무장 중량 16,975파운드, 속도 마하 1.83과 작전 반경 약 1,800마일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 KF-21 보람의 블라크 1은 주로 공대공 미사일을 BLCOK2는 주로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으로 우선 유럽 MBDA사의 LMZ 엔진에 메테오 공대공 미사일 4발을 내장형으로 탑재하고 6개의 날개 외장 무장 패드에는 GBU-12 PAV-E, GBU-31-38 JDAM, GBU-54-56, 레이저 JDAM, GBU-39B SDB-1과 CBU-105, WCMD 5개의 첨단 정밀 타격 폭탄을 탑재할 계획이다. 다만 스텔스 효과가 F-35 라이트닝에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카이는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유사한 스텔스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향후 동체 재질 개선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텔스 효과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넷째, 경제적 가격과 해외 수출 전망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카이가 유럽연합, 영국, 일본, 인도, 터키 등이 각각 독자형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KF-21 보람의 시제기 공개를 하였다면서 2016년 1월부터 불과 5년 만에 독자형 4대 핵심 장비를 탑재한 시제기를 공개하면서 가격은 F-35 라이트닝 스텔스기보다 저렴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4월 9일 로이터는 카이가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2100회의 기존 시험 비행을 실시하였다면서 2026년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 더욱 가격이 낮아져 F-35 구매에 재정적 부담을 갖는 국가들로부터 구매 협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섯째, 운용 개념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KF-21 보람회가 향후 한국 공군의 주력기로서 보잉사 E-737, 피스-I 공중조기 경보 및 통제기, 레이션사의 RC-800과 다소사의 펠콘 2000X 신호정보, 전술 감시 및 정찰기에 의해 공중 엄호와 지상, 공중과 해상 전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적의 지휘소, 핵무기 시설, 화학무기 저장고를 정밀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여섯째, 향후 전력화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2024년부터 납품 계약에 이어 2026년부터 한국 공군에 KF-21 보람회를 납품하더라도 초기 작전 능력과 최종 작전 능력을 거쳐 전력화를 거치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과정과 시행착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개발과 제기 조립까지는 매우 인상적이고 성공적이었으나 초기적 가대량 생산에 이어 한국 공군이 KF-21을 전력화시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였다. 궁극적으로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카이가 불과 5년 만에 KF-21 보람의 시제기 공개에 성공한 것은 한국의 항공 군사과학기술 수준을 대변하는 것이며 특히 4대 핵심 장비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KF-X 손절하나 인도네시아가 수상하다. 한국형 전투기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경제난을 이유로 개발 분담금을 수천억 원이나 미납한 인도네시아는 최근 고가의 무기인 프랑스 라팔, 미국 F-15X 전투기 구매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를 배제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동남아 방산 시장 상실과 공군 부담 증가 등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라팔, F-15X 3단은 있니 정말일까? 파자르 프라세티오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은 19일 단계적으로 도입할 무기 중에는 F-15X 라팔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A330MRTT 급유기, C130J 수송기, 중고도 장거리 무인기 등이 있다며 대대적인 전력 증강을 시사했다. 인도네시아는 2021에서 2024년 미국 보잉 F-15X 전투기 8대, 프랑스 다쏘 라팔 전투기 36대를 구매할 계획이다. 최근 시험 비행이 이루어진 F-15X는 미 공군이 144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F-15 계열 전투기 중 최첨단 기종이다. F-22나 F-35 전투기보다 스텔스 성능은 낮지만 공대공 미사일 12발과 벙커버스터 폭탄을 장착하는 등 무장 탑재 능력이 뛰어나다.